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한 달간 사용해 오면서 느낀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하단 타임라인을 눌러 바로 리뷰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께선 다음 타임라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드VPN과 함께합니다. 노드VPN은 차세대 암호화 기술로 인터넷 연결을 보호하는 VPN 서비스이며 노드VPN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수집 그리고 공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VPN을 사용하고 있는 본인 외에 제3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macOS 등 다양한 OS에서 지원하는 VPN입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같은 웹브라우저에도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넷플릭스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고 비공개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두려움 없이 공용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제 코드를 입력하셔서 구매하시게 될 경우 4개월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30일 이내에 환불도 가능하니까 VPN 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M1 아이패드 프로는 대략 5월 22일, 23일 정도에 받아서 꾸준히 사용을 하였고 저는 애플 펜슬 없이 오직 아이패드 프로와 키보드 액세서리 그리고 USB-C 허브만 사용하며 또 다른 하나의 노트북처럼 사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OS 15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패드 OS 14.6을 사용을 했고 현재 아이패드 OS 15 베타를 한 일주일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번 리뷰는 저와 같이 노트북처럼 사용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한 달간 사용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후기를 전해드리려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오면서 느낀 장점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단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함께 사용했던 액세서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폼팩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2.9인치보다 11인치 구매한 게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9인치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집 외에 학교, 커피숍 이러한 외부 장소를 다니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고 저와 같은 경우 따로 노트북이랑 노트북 충전기, 책, 노트 등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만약 12.9인치 모델을 선택을 했다면 노트북과 태블릿 두 개를 들고 다니기엔 벅차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굳이 키보드를 따로 붙여서 쓰거나 눕혀서 불편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 손으로 편하게 그냥 패드를 들고 사용했을 때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실버로 선택을 했는데 저처럼 다한증이 있으시다면 실버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처럼 많이 보이는 정도도 아니고 물론 자세히 보면 지문 자국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에서 12.9인치 모델에만 탑재되었고 11인치는 2020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 전해드린 후기에서는 오히려 미니 LED가 12.9인치에 탑재돼서 뭔가 이번 11인치의 LCD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비해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품을 받고 대략 2주간 그랬던 것 같고 계속 사용해보고 나니까 거슬린다거나 일반 LC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전혀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일반 LCD가 탑재된 모니터라던가 노트북 패널을 오래오래 받다 보니까 불이 전혀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별로 거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프레쉬, M1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에
후에는 512기가 모델까지는 램 8기가가 탑재됐고, 그 이후 그러니까 1TB, 2TB 되는 모델에는 램 16기가가 탑재됐지만 여전히 램 5기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리프레시에 대한 문제는 전혀 겪었던 적이 없고, M1 칩셋이 이미 좋기 때문에 버벅임이라던가 스로틀링 현상, 이런 부분도 한 달간 사용해오면서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장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솔직히 128기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액세서리, 그러니까 키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매직 키보드 화이트 색상을 주문을 했었고, 거기에 최근에 로지텍에서 로지텍 콤보 터치 키보드를 보내주셔서 현재로서는 콤보 터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직 키보드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을 하긴 잘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 실버 아이패드 프로와 조합이 괜찮은 것 같고, 일단 1세대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 블랙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서 화이트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이 전 세대와 똑같으니까 나는 M1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니까 부드러운 재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키보드 하단 부분에서 좀 자국이 블랙 매직 키보드에 비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주 청소해줘야 된다는 게 좀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40만원 넘는 키보드 냅두고 로지텍 콤보 터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이번 주에 올렸던 아니면 올라가는 매직 키보드와 콤보 터치 비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건감은 콤보 터치가 더 좋아서 콤보 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장점과 액세서리 부분에 대해선 이 정도를 전해드리고 이제 단점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썬더볼트 외장 액세서리 사용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애플이 마케팅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외장 모니터로 연결을 해서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포함된 홍보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 듀얼 모니터 방식처럼 작업을 할 경우 수월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아이패드 프로의 화면 비율을 그대로 외장 모니터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비율이라 사이드에 블랙 막대가 있고요. 그냥 화면 미러링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홍보했던 마케팅 이미지처럼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특별히 지원하는 특정 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시가 바로 37,000원에 앱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영상 편집 앱 루마퓨전입니다. 루마퓨전에서도 외장 모니터를 통해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뷰 영상을 출력하는 방식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의 램 용량 제한이 5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WWDC에서 아이패드 OS 15을 공개한 시점 이후로도요. 그러니까 16기가 램을 굳이 사용하려고 더 비싼 모델 1TB, 2TB 모델을 선택하셔도 앱 한 개당 최대 램 5기가까지밖에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굳이 테라바이트까지 필요하신 용량이 아니시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애플이 프로크리에이트나 이런 램 용량을 좀 많이 쓸만한 앱을 사용하면 돈 주고 산 이 16기가의 큰 장점을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아이패드 OS 15이 공개된 지금 시점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죠. 이 기기는 아시다시피 프로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에어도 아니고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태블릿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왜 두었는지는 의문이에요. 소프트웨어, 앱,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WWDC에서 아이패드 OS 15을 공개했으니까 14.6이 아닌 1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라이브러리 더 추가되고 아무 위치에나 둘 수 있는 위젯, 그리고 유니버설 컨트롤과 같은 그런 맥북과의 강한 연동성, 모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능적으로 추가했다는 게 이번 WWDC에서 크게 아쉽다고 느껴졌었습니다.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국내에선 주로 사용하기에 큰 요소라고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루마퓨전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이러한 앱들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편집 대충 손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건 아이폰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아무리 매직 키보드에 있는 트랙패드를 사용하던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던 커서 지원성이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루마퓨전 뿐만이 아니라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그리고 포토샵 앱과 같은 부분에서도 동일하고요. 현재로선 커서를 지원을 해도 60%는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맥OS 앱과 비교해보면 현재 아이패드 OS용 그러한 앱들은 반쪽짜리 앱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왜 태블릿은 태블릿 폼팩터만의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계속 노트북과 대체한다 아니면 비교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일단 애플이 홍보하는 영상들을 확인해보면 아이패드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 대신용으로 사용할 정도의 앱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M1이 강력한 만큼 그리고 프로 모델인 만큼 앱들이 이걸 차고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이널 컷 프로, 로직 프로와 같은 앱들을 프로 모델답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참고로 마케팅 부사장 그렉 조즈비 이야기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이전부터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을 소개할 때도 보면 홍보는 그렇게는 하지만 소비자가 노트북을 아이패드로 대체하려고 계획 중인 게 아닌 아이패드와 맥북 이 두 개를 사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OS와 맥OS를 소개할 때 유니버설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M1이 탑재되고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M1 맥북 에어와 M1 아이패드 프로를 굳이 같이 사용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M1 맥북 하나만으로도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폼팩터를 가진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는 달리 확실하게 서피스 라인업은 태블릿 겸 노트북 겸 라인업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피스 라인업은 확실하게 태블릿 겸 노트북이기 때문이죠. 일반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정 필요하면 태블릿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애플 같은 경우 M1 아이패드 프로를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완벽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 있는데 마케팅 요소에서 좀 굉장히 넓게 잡았다는 게 조금 문제였고, 마케팅 요소 때문에 실망감을 더 안겨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M1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 라인업 중에서 역대 원탑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케팅 부분에서 노트북 및 컴퓨터 대체용으로 홍보하는 게 아닌 완벽하고 역대 원탑 강력한 태블릿이다 라고 홍보를 했다면, 제가 지금 이 M1 아이패드 프로를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